안녕하세요. 행정인 금융TV 김현웅 교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을 때에 관한 어떤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부동산 실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예를 들면 가격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가격 외의 사항을 허위로 기재했을 때 이거에 관련해서 행정 지자체에서는 과태료를 이제 부과를 하죠. 과태료를 이제 부과를 하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소명해야 되는지, 정말로 이 부분을 가격 또는 가격 외의 허위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실한 개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이제 실무를 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위반 사례들이 있고 다양한 어떤 발생된 어떤 특이사항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으로 그런 해결하는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처음에는 이 실거래 신고를 할 때 먼저 담당 공무원한테 먼저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법적인 위반 사항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신고를 하면 좋은데, 대부분 그냥 본인들이 뭐 중개사님이라든가 본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법무사님들이 등기를 하면서 뭔가 도와주다가 결국에는 의뢰인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건설사에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면서 이런 가격 외에 또 가격에 관한 부분들을 좀 잘못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결국에는 만약에 그것이 위반한 사항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결국에는 감경으로 가는 전략밖에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인지를 내가 빨리 해서 행정기관에다가 빨리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관련된 위반 경위, 관련된 자료 이걸 해서 잘 소명을 하게 되면 감경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경의 여지를 만드는 부분들은 자신이 없으시면 저희 같이 이제 행정 전문 행정사들이 관련된 법리와 사실관계 증거를 검토를 해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는 소명 의견서를 사전 통지 이전에 제출을 해서 감경을 받는 전략을 저희가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과태료 사전 통지가 나와서 봤을 때 우리가 제출한 소명 의견서대로 과태료가 감경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판단하셔야 될 게, 그러면 50%가 감경이 될 겁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서 뭐 3%, 4%에 따라서 위반 행위마다 과태료는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래 금액에 따라서 과태료가 예를 들면 계산해 봤을 때 3천만 원이 나올 게 예를 들면 뭐 감경이 돼서 뭐 1,500만 원이 나왔다. 그랬을 때 1,500만 원에 대해서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내겠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20%가 감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200만 원 정도를 또 감경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1,200만 원을 냈고 끝낼 건지 아니면 1,200만 원을 포기를 하고 그냥 감경된 1,500만 원에 대해서 이의를 해서 법원에 비송사건 재판을 해서 더 감경의 여지를 만들 건지를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어떻게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실 텐데, 이거는 직접 싸워 보셔야 됩니다. 관련된 경위, 증거 자료, 그거를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들 다 검토를 해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다툼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한 부분은 부당한 부분이라든가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작성을 해서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 제가 20%, 50% 감경해서 의견 제출 기한에도 20% 감경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20%를 포기를 하시고 이의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시냐면 이의 신청을 하시면 기존에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상실이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 효력이 상실이 되면 이의 신청을 하게 되게 되면 시간을 벌 수가 있거든요. 내가 당장 내 주머니에서
3천만 원이든 얼마든 과태료 돈을 내는 것보다는 시간을 끌어서 장래에 어떤 돈을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행정기관에서도 과태료를 처분할 때까지 일정한 또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 절차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1년에서 뭐 3년이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 3년이 걸렸다고 칠게요. 그러면 3년 이후에 법원에서 이 결정 통지를 다시 행정기관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이 결정 통지에 따라서 또 절차를 하겠죠. 과태료 내세요 라고 해가지고 납부 통지를 할 겁니다. 납부 통지하고 일정 기간 또 안 내게 되면 독촉을 몇 번, 두세 번 할 거고, 두세 번 또 회사가 안 되게 되면 압류 통지를 할 거고, 압류를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또 공매를 한다고 공매 통지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절차도 기본적으로 1년에서 1년 이상을 갈 텐데, 그러면 법원에서 하는 절차가 2, 3년이 될 거고, 행정기관에서 나중에 결정을 받고 나서도 1년이 될 텐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3, 4년은 내가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시간을 버는 전략도 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실익은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는 판단은 본인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전통지 기간 내에 50%와 여기 또 20%를 감경된 부분에 대해서 내고 끝낼 건지, 아니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감경의 여지도 더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시간의 기한의 이익도 누려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담당 공무원하고 쇼부를 쳐서 협의를 해서 금액을 나눠서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볼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어떤 것이 나한테 가장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시는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고민하시고,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접근해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관련된 영상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언제든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구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